자, 그러면 이어서 서울대학교 임명신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은 간척 천문학 분야의 아주 대단한 연구자십니다. 간척 천문학에 대해서 저는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분야고, 다행히 우리 홍성호 교수님이 강의 말미에 홍 교수님의 강연과 임 교수님의 강연을 연결해주는 또 그래픽도 보여주시고 해서 좀 더 흥미롭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일어서서 임 교수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았던 임영신입니다. 우선 이제 이런 뜻깊고 좀 특별한 자리를 갖다가 마련해 주신 한림원 원장님, 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이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많이 해왔던 강연하고는 많이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자랑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철봉하고 7차원 우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유년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과학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사건들로 이제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천문학자가 되면서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연구를 소개하면서 그 연구를 하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계획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유년 시절, 그 다음에 대학 시절까지에 대한 얘기로 시작할게요. 오른쪽에는 이제 제 어릴 때, 왼쪽이죠.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학생 시절 공부반 모습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페이스 셔틀도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는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철봉 이야기부터 이제 먼저 꺼낼게요. 사실 제가 약간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기를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사람인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 일본에서 살게 됐었고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만 13살 정도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계속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날 숙제를 내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 철봉을 도는데 앞으로 도는 거 말고 뒤로 도는 거 많이 해보셨죠? 혹시 다 하실 줄 아시나요? 하실 줄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숙제였어요. 수업 시간에 못한 사람 그 다음 시간까지 해오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운동신경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못했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머니가 연습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그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철봉이 있어서 맨날 저녁에 가서 이제 열심히 해보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잘 되는 순간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철봉 뒤돌기를 할 수 있었구나. 학교에 가보니까 체육 시간에 한 반쯤은 해왔고요, 숙제를. 반쯤은 못 해왔습니다. 제가 한 중간쯤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하면 그래도 남들 하는 것만큼은 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었고요. 그것이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생활 신조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살다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인식도 일본에서 살 때는 없었고요. 한국에 대한 문화도 몰랐고 언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우리나라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말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해도 전혀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시험도 보면 이제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찍었더니 한 20 정도 이제 평균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것이 있었는데 수학 그때 상수죠. 어릴 때였으니까 산수 과목은 숫자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수 쪽에 좀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과학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 실험 뭐 도구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그런 숫자도 나오고요. 그래서 산수만큼은 아니지만 과학도 약간 반쯤은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과학 쪽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는 학교에서 임영신 그러면 아 미술을 잘 그리는 애, 그림을 잘 그리는 애로 이제 통했었고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계속 살았다면 어떤 길을 가게 되었을까 참 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미술가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큽니다. 제가 그렇게 뭐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만화책 위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다가 '아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에 아마 공부 관련 그런 과학이라든가 그런 책은 이제 공짜로 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용돈을 받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만화책을 산다든가 다른 취미 활동을 즐겼는데 공짜로 뭔가를 갖다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때 인제 과학 서적을 갖다가 서점에 가서 인제 보게 됩니다. 그때 본 책이 이 책인데요. Communication with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외계 무문과의 교신에 대한 정말 과학적인 고찰을 담은 책이었는데요. 제가 원서를 읽은 건 아니었고요 물론.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던 그런 책을 갖다가 사실은 읽었습니다. 이게 인제 1971 년에 미국과 소련의 뭐 천문학자들이 만나서 천문대에서 인제 이런 외계 문명과의 교신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갖다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록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읽으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겠어요? 못했겠죠.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런 공상과학과 같지만 정말 흥미로운 일을 갖다가 정말 진지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아 과학자가 돼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학자가 되려면 대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고 뭐 원하는 학과도 가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제 다행히도 인제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시험 성적도 잘 나와서 뭐 웬만한 그런 다 모든 학과, 모든 학교에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도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라고 했는데 뭐 일단 점수가 잘 나오니까 집에서 "아 너네 의대 좀 가 보는 거 어떻니? 아니면 공대 가는 게 어떻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의대는 뭐 다 이유는 아시겠고 공대는 제가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공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아무래도 제가 우주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 학력도 다지면서 그다음에 뭐 다른 일도 혹시나 여의치 않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갖출 수 있는 물리학 전공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입학 전에 뭐 아무튼 원서를 내기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하고 서울대학교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래도 다른 전공도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여러 학과의 행정실에 가서 좀 진로 탐색을 하고 싶은데 그냥 누군가 좀 소개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수학과에 갔더니 교수님 10명 정도 있는 그런 교수실에서 데려가서 "거기서 상담 받아라."라고 해서 정말 상담을 잘 받고 왔어요. 정말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재료공학부에 갔더니 그때 인제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수님한테 인제 소개를 시켜 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재료공학부에 갔습니다. 수학과에 간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물리학과도 갔어요. 갔더니 행정실에서 그래 한번 만나 봐라."라고 해서 데려간 것이 약간 어두침침한 실험실이고 거기서 일하는 대학원생 한 명을 갖다가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대학원생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 그 항상 가지고 이런 물리하면 안 된다." 굉장히 뭔가 실험에 찌든 건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말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물리학과 갔습니다. 다행히도 인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뛰어난 그런 좋은 친구들 만날 수가 있었고요. 또 좋은 교수님 밑에서 많은 좋은 지식을 갖다가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또 천문학과에 계시는 이제 홍승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그분이 인제 천체 물리학 수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천체 물리학 수업을 갖다가 제가 또 우주에 관심이 있으니까 듣게 되었고 어
이 악명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이게 많이 가르치시고 모자라면 토요일에 나와서 뭐 그냥 아침에 나와서 보충 수업해. 시험은 그냥 수업 시간이 아니고 한 저녁 6 시부터 무제한으로 인제 치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그런 과목이었는데 의외로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내용이 참 재미있었고 여기 뭐 이런 물 먹는 새가 있는데 이게 물을 먹으면서 뭐 숙였다가 섰다가 하는 것을 갖다 반복하는 것인데 이 원리를 갖다가 뭐 멀리서 보면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런 과제도 주면서 재미있게 이제 강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원래 천문학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아 이게 멀리 있는 천체도 잘 연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잘 여러 가지 배운 원리를 통해서 그 '천체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천체가 보이니까 또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천문학길에 '천문학을 좀 할까.'라고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잠깐만요. 예. 예. 음. 네. 그러면 인제 학자의 길을 걷기로 인제 결정했으니까 이제는 인제 대학원으로 가야겠죠. 박사를 받아야겠죠. 네. 그러면 인제 졸업하면서 인제 유학을 갈 것이냐 국내로 남을 것이냐 그런 두 가지 길이 있었죠. 그런데 뭐 당시 뭐 저희는 80 년대 중반 학번이니까 데모도 뭐 약간 참여하고 그런 것 하면서 '이왕이면 국내에서 외국에 뭐 도움 없이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약간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인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인제 뭐 외국의 그런 연구 환경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보니까 뭐 집에서도 유학이 낫지 않겠느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주변 친구들 보니까 또 유학도 많이 가는 거예요. 나와 보이고 거기도. 그래서 결국 유학하기로 인제 결심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뭐 저희 집사람 사진도 나오지만 집사람은 그때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갔거든요 대신. 그래서 쪼금 헤어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다행히도 인제 나중에 또 유학을 와서 같은 학교에서 다니게 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럼 유학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인제 교수님들이 추천서를 부탁하니까 "나는 넉 장 써줄 수 있다. 난 석 장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 4 군데만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4 군데 중에서 2 군데에서 인제 어드미션을 받았고요. 입학 허가를 받았고 하나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하나가 메리랜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 보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과학 임무를 관장하는 우주망원경 연구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허블 망원경이 발사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에는 제가 약간 끌렸던 것이 거기에 중력파 검출기를 만드는 대가가 몇 사람이 계셨어요. 그래서 중력파도 참 흥미로워 보이고 허블 망원경도 좋은데 결국 생각해 보면 '중력파는 언제 만들어지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허블 망원경에서 발사되면 관측 자료가 쏟아질 텐데 '많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이제 이때가 한 1990 년쯤이었는데 허블 망원경이 발사되었고 그때 중력파는 인제 검출된 것이 한 2015 년에 검출됐어요. 25년 지난 다음에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잘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건너갔고요. 대학원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연구 내용도 소개하면서 그 연구를 시작한 그런 계기를 갖다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제 제가 시작한 것은 이제 은하 진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인제 역시나 인제 제가 가서 인제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얻은 그런 관측 자료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HSD가 허블 망원경의 인제 약자인데요. HSD 미디엄 딥 서베이라고 하는 그런 탐사 관측 자료를 이끄는 제 그 논문 지도 교수이신 리차드 그리피스 교수님이 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여름 방학 때 인제 연구 좀 하고 싶다."라고 가서 인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또 존스 홉킨스 대학하고 우주망원경 연구소는 약간 월급의 차이가 있었고요. 리차드 그리스 교수님은 우주망원경 연구소 소속이셨어요. 그런데 우주망원경 소속이 아무튼 월급을 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좋았던 면이 있었고요. 근데 그 우주망원경을 갖다 띄우는 이유는 지상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그 별의 상이 흐리게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인제 문제가 뭐였냐면
멀리 있는 조금 아주 어두운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정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명하게 관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에 이제 이런 허블 우주망원경이 띄워 올려졌고요.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그런 쏟아낸 그런 우주에 있는 그 은하들의 이제 그런 모습을 갖다가 가지고 당시 많이 있었던 그 은하 진화 모델들을 갖다가 검증하는 연구를 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관측 자료를 갖다가 직접 만진 것은 아니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우주 모델이 예측하는 은하의 모습을 갖다가 그 실제 관측 자료하고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스닥 때도 이런 그것을 살려서 JWST라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계획하던 단시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우주를 갖다가 관측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까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약간 이런 연구는 이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은 관측 천문학을 시작한 것은 그 다음으로 이제 포닥으로 간 UC 산타크루즈에 있는 릭 천문대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그런 사진에 있는 은하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빨리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 세계 최대의 광학 망원경이었던 켑 망원경, 하와이의 마우나키아산 정상에 있는 그런 망원경인데요. 그것으로 이제 관측을 하면 그 스펙트럼으로부터 은하까지 거리와 후퇴 속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실토를 하면 학생들 앞에서 실토를 하자면 제가 관측을 처음 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켑 망원경을 가지고 이런 멀리 있는 어두운 은하의 스펙트럼을 찍는 그런 관측을 처음 했었고요. 그때 정말 이 관측 천문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멀리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그냥 보시기에 그냥 검은 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담고 있는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이 은하가 어디에 있는 은하인지를 어떤 특성을 가진 은하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관측을 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은하들은 대부분이 한 수십억 광년씩 떨어져 있는 은하예요. 근데 그러면 은하에서 떠난 빛이 수십억 년을 갖다가 흘러서 여기까지 지구까지 와서 그것을 갖다가 목격을 하게 되는 제가 최초의 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대단한 일이구나. 제가 지금 해왔던 이론적인 모델링은 장난 같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관측 전문을 갖다가 천문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닥을 마친 뒤에는 좀 더 안정된 직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러 군데 이제 어플라이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적외선 우주 망원경 연구소라고 하는 스페셜 사이언스 센터라는 것이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취업이 되었습니다. 선임 연구원으로 취업이 됐고요. 허블 망원경 잘 아시겠지만 스피처 망원경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블 망원경만큼 거의 굉장히 고가의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적외선을 보게 되면 이제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초기 우주라든가 그런 연구를 하는데 매우 적합해서 여기에 이제 스텝 사이언스로 취업을 해서 적외선 천문학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미국 생활이 아니지만 적외선 천문학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와서도 이제 이런 일본에서 이제 쏘아 올린 아카리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 이것도 적외선 우주 망원경인데요. 이런 연구를 계속 했고요.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던 덕분에 사실 이제 초기 우주 K사에서 나오는 H알파선이라고 하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그런 선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상에서 관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관측을 해서 초기 우주의 거대 진영 블랙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러한 비슷한 연구를 이제야 이제 JWST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하고 있으니까 10년 앞선 그런 결과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쯤까지가 이제 미국 생활이었고요. 이제 서울대학교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2003년에 사실 여름에 스피처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 발사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한 그 2년 전에 취업을 해서 이제 이 발사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서울대 교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지 국내로 돌아갈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커리어 디시전이죠, 하겠지만. 근데 이미 이제 미국에 13년 정도 거주했었고요. 제가 일본에 한 10년 있었고 미국에 14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한 11년쯤 있었나? 그래서 연수로 따지면 아마 제일 오래 거주한 그런 시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미국에 10년 이상 살면 보통 한국으로 잘 안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후학을 양성해서 뭐 국내 천문학의 발전을 이끌 수도 있겠고요. 뭐 물론 이제 집사람이나 제나 가족들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귀국을 결심하게 되고요. 옛날에 유학 갈 때는 유학을 갈까 많이 이제 고민했지만 이왕이면 유학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나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10m급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학 관측 시설 제일 큰 것은 보현산에 있는 1.8m 광학 망원경이에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인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작은 망원경이니까 그래도 밝은 천체는 잘 보이겠다.'라고 해서 밝은 천체의 대표적인 그 하나인 이제 퀘이사라는 천체를 갖다가 관측을 하게 됩니다. 퀘이사라는 것은 인제 뭐 거대 질량 블랙홀로 인제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내는 그런 빛으로 굉장히 밝게 빛나는 천체로 뭐 멀리 있어도 잘 보이고 그래서 초기 우주를 갖다 연구하는 데도 인제 잘 사용할 수 있는 천체인데 그것을 갖다가 인제 찾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요. 특히 뭐 은하수 근처에는 너무 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퀘이사를 탐사하는 걸 포기하고 있던 지역이라서 '그런 곳에서 한번 퀘이사를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인제 보현산에 올라가서 그때 1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한 30 도쯤 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인제 관측을 해서 인제 은하수면에 있는 그런 퀘이사 발견에 성공을 합니다. 뭐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제 퀘이사는 좀 발견해 봤으니까 국내 최초로 뭔가 퀘이사를 발견했다라고 했지만 약간 국제적인 수준하고 약간 아직도 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초기 우주에 있는 그런 퀘이사를 좀 찾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 우주에 있는 퀘이사는 멀리 있으니까 희미해서 큰 망원경이 필요했고요. 큰 망원경을 쓰려면 또 연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구비 어디서 다른 산파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게 리더 연구자 지원 사업, 당시에는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번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여기 계시는 이제 임영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제가 고민하던 중에 "임민 교수님 한번 뭐 창의적 연구 지원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제 던지신 것 같기도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전 던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도 좀 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봤어요. 지원을 했더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7억 원 정도씩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이 초기 우주 퀘이사에 탐사를 했고요. 그 덕분에 수십 개의 초기 우주 퀘이사를 발견해서 초기 우주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게 거대 질량 블랙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제 또 우연한 기회에 다른 또 연구도 할 수 있었는데요. 밝은 천체가 아까 퀘이사라고 했는데 퀘이사보다 더 밝은 천체가 감마성 폭발이라는 천체입니다. 이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천체라서 나타나자마자 관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퀘이사 연구를 하던 제 학생이었던 이인덕 군이라는 학생이 감마성 폭발에 관심이 있다. 다른 외국 학자분하고 이미 좀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만 좋으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사실 감마성 폭발하는 거는 이제 연구는 꿈에도 꾸지 않았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살펴보니까 재밌어 보여서 또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제 공동 연구원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꽤 많은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인제 그때 수행에 날아온 이제 이인덕 박사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학부생이었는데 또 이 감마성 폭발을 이용해서 우주 초기 먼지 특성을 갖다 밝혀내는 좋은 연구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감마성 폭발과 같이 갑자기 나타나는 천체를 인제 돌발 천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돌발 천체의 또 다른 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초신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이 죽으면서 폭발하면 이제 밝게 빛을 내는데 그것이 초신성입니다. 그래서 초신성 어느 날 인제 학회에 갔다가 초신성의 초기 광도 곡선 초창기에 얼마나 밝으냐를 보게 되면 어떤 별이 폭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좋은 관측 시설이 있고 그래서 '이거 좀 공부하면 되겠다. 우리 학생들도 좀 이거 접근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신성 발생 빈도가 높아 보이는 은하를 잘 골랐고요. 그래서 인제 그걸 매일매일 관측하면서 인제 초신성 폭발 순간을 포착해서 사실은 이게 동영상인데
지금 돌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SN2015F라고 치시면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좋은 연구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천문 관측기기 실은 일도 해야 된다. 제가 사실은 이제 싫어하는 과목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가 영어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물리 실험이었습니다. 특히 전자학 관련된 그런 물리 실험. 제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영어는 할 수 없이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됐고요. 계속 잘 피해 오다가 그런 다른 그 실험 관련 일은 서울대에 부임한 직후에 우즈베키스탄 천문대하고 서울대학교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고성능 천체 카메라를 갖다가 거기 갖다 놓는다. 그 대신에 이제 그 관측 시간을 얻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연구비가 나왔는데 신임 교수한테만 줄 수 있는 연구비다. 그래서 내가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해서 한 2억 원 되는 카메라를 갖다 그때 샀습니다. 겁도 없이 샀죠, 제가. 샀는데 제가 천문기기에 무지했고 사실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던 부분도 사실 있었지만 그래도 고생하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천문대에 있는 1.5m 망원경에 이제 이 카메라를 달아서 SNU 캠이라고 이제 이름을 뒀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 여기 중간에 있는 사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천문학자와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교 학자분 알타모노프 박사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었고요. 알타모노프 박사님은 지금 80쯤 되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카드도 보내주시면서 저희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기로 사실은 제가 이런 일 별로 할 팔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칠레 여러 가지 망원경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도 그렇고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도 많은 망원경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걸 사용해서 이제 독자적인 연구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망원경 네트워크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네, 만들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망원경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중력파를 내는 그런 천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2015년쯤에 제가 중력파를 잊고 있었어요. 저희 학과에 있는 이현목 교수님이 오셔서 중력파 사건이 이제 곧 검출될 것 같다. 근데 검출되더라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천체가 내는 것인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광학 관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건 일 하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유학 갈 때 약간 중력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런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사실은 2017년에 이르러서 2015년에 최초의 중력파 사건이 검출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빛을 내는 천체는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2017년에 중손자별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빛을 내는 천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연구에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는 올해 과학자상도 수상했고요. 또 이제 그 당시죠 저희 어머니가 별로 상태가 안 좋으신데 그때 이제 그래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효도를 했구나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했었지만 되도록이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새로운 여정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7차원 우주 탐사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허블 망원경, 켑 망원경이라든가 남이 해놓은 여러 가지 큰 시설들을 사용해서 좋은 연구를 해왔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제는 좀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연구가 아니고 이제 좀 독자적으로 뭔가 좋은 탐사 관측을 시작을 해서 제가 거인이 되어서 남을 어깨에 태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7차원이라는 것은 공간의 XYZ 좌표 3차원, 그다음에 시간 밝기, 그다음에 파장 그리고 이제 시선 속도까지 합쳐서 7차원적인 공간에서 우주를 탐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픽셀에 대한 이제 스펙트럼을 얻고요. 그리고 그 스펙트럼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관측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세계 최초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남이 시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중력파 사건의 가시관 대응 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천문학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신 것 같이 지금 현재 이제 칠레 안데스 산맥에 이 망원경을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20대를 갖다가 설치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12대까지 설치해서 그 부분적인 시스템으로 2024년 10월에 적 관측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요약한 그림인데요. 제가 은하 진화로 시작해서 이제 대학원 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고 중간에 우주론이 끼어들고 적외선 끼어들고 K사 감마선 폭발, 초신선 전문기기, 중력파 사건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를 중간에 다 중단하지 않고 욕심이 많아서 다 움켜쥐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한 우물을 파면서 좀 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제가 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연구들을 갖다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논문을 갖다 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국내외 여러 매체에서 저희 연구 성과를 갖다가 소개해 주어서 그렇게 잘했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구에 대한 재현 같은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시간은 금, 금은 연구 성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이게 제 논문의 피인용 횟수의 이제 연도별 추이입니다. 변화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피인용 횟수라는 것은 이제 연구 성과의 어떤 척도와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논문을 냈고 그 논문들이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았느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몇 가지 변곡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서울대 부임 했을 때쯤에 하면서 이제 가파르게 이게 곡선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건 이제 다행스럽게도 좋은 학생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연구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파른 곡선은 이제 저희가 초기 우주 천체 연구단이라고 하는 아까 7억 원짜리 과제를 갖다 받게 되면서 돈도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제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뭐냐면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덜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남지 않았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연구에 좀 많이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런 가파른 곡선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제 초기 우주 전체 연구단이 사실은 끝날 때쯤에 17년인가 10년에 끝나는 예정이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때마침 다중신호 천문학 아까 중력파를 내는 천체하고 가시광선을 내는 천체를 갖다 동시에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중력파 우주 연구단이라는 그런 또 좋은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서 돈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이제 도약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연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은 금이다라고 해서 약간 정책적인 면도 이제 발표해 달라는 얘기가 부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좀 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하겠구나. 아까 초기 전체 우주 연구단, 초기 전체 연구단 를 갖다가 하면서 시간을 좀 그래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연구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부담이라든가 행정에 관한 것을 갖다 많이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금, 연구비 지원은 이제 또 연구 성과와 또 직결된다는 겁니다. 꾸준하고 넉넉한 연구 지원이 연구력 신장의 열쇠였는데 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는 정말 연구비를 많이 받으니까 연구 성과도 많이 나왔어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철치암환경도 앞으로 이제 좋은 연구 시설이니 앞으로 계속 좀 좋은 많은 꾸준한 이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데 이걸 계기로 우주 경제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그런 잘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할 말은 지나고 나니까 수많은 좀 우연과 도움을 통해서 제가 학자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작은 경력의 말을 갖다가 사실은 토대로 해서 제가 약간 용기를 내서 했던 일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어릴 때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제 인생을 이쪽으로 이끌게 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모자라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 희망으로서는 이제 좀 완벽하게 준비해서 좋은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완벽하게 준비하고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하고 약간
준비가 모자라더라도 좀 그런 기회를 잘 살려 나간다면 사실 일을 하면서 사실 그랬다 준비는 더 하는 거거든요. 필요한 일을. 그래서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학자가 되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관심을 갖는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노력을 하면 무엇인가 잘 이룰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제 적성에 맞는 일이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재미가 있고 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얘기하자면 제가 철봉하면서 키운 이제 노력에 대한 그런 이제 자세가 좋은 관심사와 그 다음에 여러 의원과 이제 도움을 만나면서 많은 연구 성과 이렇게 7차원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교수님 훌륭한 강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사 망원경 어떻게 뭐 하시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많나요? 아니면 우리가 저걸 대한민국에서 임 교수님 위시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 세계 때 이니시티브를 잡을 수 있는 분야인지 궁금해가지고 예. 뭐 그 기본적으로 이제 7차원 망원경은 이제 다중 망원경 시스템이 되겠고요. 다중 망원경 시스템은 이거 말고도 한 서너 개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중 망원경 시스템에서 추구하는 관측 방법이 완전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는 이제 넓은 그런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든 천체에 대한 스펙트럼을 갖다 동시에 얻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연구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른 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가 정말 새로운 것이 되겠고요. 앞으로 다른 좋은 국제 탐사 관측 연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하고도 상호 보완적인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합니다. 아니요, 이건 새로운 분야입니다. 예, 새로운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열심히 하면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궁금했던 걸 여쭤보고 싶은데 IMS라고 하는 그 미션이 그 닉네임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네, 아까 그 잠깐 제가 소개했던 초기 우주 천체 연구단에서 이제 하는 초기 우주 K사 탐사 프로젝트의 이름이 인프라레드 미디엄 딥 서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로 따지게 되면 IMS가 되고요. 사실 이제 라스트 네임이 IM이거든요. IMS 그래서 탐사가 되어서 이거는 이제 오프드를 코드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의도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IMS 사실 천체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게 탐사 관측 프로젝트의 약자 IMS가 붙고 뒤에 좌표 이름이 붙어요 하나하나에. 그래서 하나 새로 찾으면 IMS J 뭐 1953 뭐 마이너스 0352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서 제 이름을 붙은 천체를 갖다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한 면도 있습니다. 네. 천체 출범하는데요. 네네. 제가 봐도 조금 이러면은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는데 네네. 예, 지금 막 가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갈 텐데 사람들이 이제 뭐 새로 생길 때는 뭐 큰 숟갈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예. 하려고들 많이 하죠. 당연한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이제 아직 그 우주항공청 청장도 지금 선임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분을 빨리 선정을 해서 그런 분을 중심을 잡고 뭔가 여러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약간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 행정적인 것이 너무 갖추어지면 그것보다도 네. 제가 질문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우리나라가 중점으로 할 분야의 배분, 네. 자원의 배분이 이제 너무 전 세계가 하는 거를 그 분야 성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예. 다 자기 거 가장 중요하고 많이 하는 맞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주제에 네. 집중할 분야, 네. 안 해도 되는 분야 이런 걸 얘기해요. 더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달 탐사라든가 뭐 화성 탐사 사실 남의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꿈이 있는 그런 탐사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냥 희망사항으로는 남이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는 여기가 우주망원경이라든가 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저 와인 마시면서 아니,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사람 생각, 네. 뭐 통신, 통신, 통신의 실익이 있잖아요. 네. 군사적 뭐 통신, 네. 그다음에 과학, 음. 이게 뭐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과학, 그다음 통신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일단 집중을 하고 네. 너무 일반 국민들한테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좀 현혹시키는 것들은 좀 예를 들면은 혜성이나 나오는데 부닥치고 같은 거 미리 잡아서 때려부수자. 이거는 미국이 할 텐데 뭐 그런데 돈을 왕창 쓴다든지 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그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된다고 막 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할 부분 안 할 부분을 가려야 텐데 가만 놔두고 모두 다 엄청 또 하게 되는 지금 걱정이 좀. 네, 그는 뭐 많은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 근데 말을 못 하시죠?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과학적인 면이 좀 그 등한시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이 뭔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우주항공청을 갖다가 이게 하는 출범한 이유가 뭐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는 이게 어떻게 네. 우주 경제가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가 우리가 만들어낸 경제는 하나도 없고 국가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경제 발전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뭐 그거는 속이는 일이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그러지 우리 적어도 석학은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이 천문학자이긴 하지만은 좀 그런 답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와인을 드시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좀 다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홍성우 교수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미국에서 남으실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오실지 많이 고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이제 뭐 만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를 쓸 때는 미국에 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셨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요. 지금은 여전히 돌아오실 생각? 아까 뭐 연구 성과가 사실은 제가 뭐 많은 연구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좋은 연구도 했겠지만 이만큼 넓은 폭의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후진도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만큼 양성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좀 그래도 천문학 분야에서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저는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미 아까 7차원 우주 탐사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말이죠. 7차원 우주 탐사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우선은 이제 그 우주의 팽창률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허블 상수 갈등을 하고 있는데 허블 상수라는 것은 이제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냐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그 값이 뭐 74냐, 뭐 68이냐에 대한 선언선례가 있는데 뭐 중력파 사건을 관측을 하게 되면 중력파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7차원 망원경으로부터 또 후퇴 속도를 갖다가 재게 되면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그런 허블 상수를 잴 수가 있어서 우주론 난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께 미리 요청을 드렸는데 교수님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방금 강연을 끝낸 임명신 교수의 가족, 그러니까 아내 차주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결혼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 1993년에 했으니까 지금 31년이 됐거든요. 근데 31년 동안 뭐 그 중간중간에 뭐 강연, 일반인들 위한 강연도 있었고 뭐 해서 뭐 오지 않을래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할리먼 강연인데 원래 그러니까 할리면 이건 가야겠다 하는 그 정도의 무게로 저한테도 뭐 잘 알진 못하지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인사를 아까 드렸는데 한 3분 동안 가족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가방을 아까 주섬주섬 챙겼거든요. 도로 가야겠다 그러고. 근데 또 지금 그때 예전에 참석하신 분들 사모님들께서 흉 같은 거를 보기도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 30분 정도 그 정도 그 정도도 제가 간단하게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로 앉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게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집에서 화장실 급해서 분명히 이제 간다고 그러면은 느리게 걸어요. 그럼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뒤에서 밀어요. 아니, 급한 사람이 왜 그렇게 느리게 가는지 하여튼 외사가 그런 식이에요.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냥 1년이 아니라 뭐 몇십 년 동안 아침에 9시쯤 학교에 도착하게 가가지고 저녁 6시 퇴근. 그다음에 와서 이제 힘드니까 밥 먹고 조금 이제 없어져요. 그럼 방에 가서 혼자서 누워가지고 자든지 뭐 텔레비전 틀어놓고 딴 생각하든지 좀 그러는 것 같다가 한두 시간씩만 하면 나와가지고 9시부터 1시. 요즘은 약간 나이가 들어서 힘든지 그 시간이 12시 반으로 당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애들 어렸을 때는 이제 떠들기도 하고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상관없이 앉아가지고 계속 컴퓨터 뭐 하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랑 우스갯소리를 하니까 요즘 이제 애들도 직장 잡아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니까는 그 최저임금이 우리 집에서 제일 낮다.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토요일도 아침 먹으면 9시 그때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자고 해가지고 끌고 나가거나 뭐 행사를 만들거나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뭐를 안 하고 그냥 공부만 계속 하고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에 12시간씩 해서 하루도 안 빼고 뭐 방학이라 다를 것도 뭐 다른 일이 있으면 물론 뭐 저기 빠질 수는 있지만은 계속 그런 거를 계속 30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이게 지금 흉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자랑으로 흘러가서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결론은 그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분야를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면은 또 이렇게 큰 좋은 그런 모임의 회원도 되고 또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그 남편한테 이런 강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연구실에서 많이 오셨는데 내일 또 시험도 있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바쁜데 와주셔서 그 감사하다고 남편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